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인간 그 자체만 본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 그 어떤 이 초월적인 어떤 가치에 억압당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산토르를 치면서 춤을 출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신체가 되는가? 그게 이 그리스인 조르바가 어떤 점에서는 동서양 철학을 다 융합한 것 같은 그런 경지에 오른 것인데요. 조르바의 신체는 범신론자가 됐어요. 범신론이 뭐냐면 이 천지 만물하고 다 교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부만 좋아하고 여자만 밝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예. 그러니까 노동을 할 때는 갈탄강의 광맥을 핏줄처럼 느껴요. 그래서 광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감지를 해서 거기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을 구합니다. 예. 노동을 할 때는 이 노동과 완전히 일치가 돼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해변가에서 쉴 때는 이제 파티를 열면서 정말 축제로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해가 다시 뜨면 이 생명의 신비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신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에로스가 바로 이제 생애 충동, 우주적인 어떤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곡괭이를 들었을 때나 산토르를 치고 있을 때나 이 사람에게는 생은 다 환희에 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불안해하고 끄달리지 않고, 자기가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회한이나 미련을 갖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오롯이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서 두목은 자기는 지금 책으로 하나씩 간신히 통과하고 있는 걸, 이제 조르바는 이미 다 그 경지를 몸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목에 해당하는 카잔차키스가 자기 영혼을 성숙시켜준 스승으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영혼의 멘토로 호메로스, 베르그송, 니체, 그리고 조르바. 근데 우리가 뭐 호메로스는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 때문에 뭐 불멸의 이름을 얻었고, 베르그송이나 니체는 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뭐 거장이니까 뭐 누구나 알아요. 조르바는 그냥 길이를 떠도는 노인이에요. 그냥 60대 노인. 근데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젊은 이 두목에게, 이 카잔차키스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뚫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을 마지막에 싹 말아먹어서 이제 그 몽땅 다 털렸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근데 빈털터리가 되고 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조르바한테 배운 삶의 기술이죠. 예. 우리가 공부를 했다, 뭘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그 이제 사업을 말아먹고 분통이 터져서 뭐 죽거나 막 폭력을 행사했을 텐데, 다 잃고 났는데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는가? 예, 여기에 이제 너무 그 자신을 놀라워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은 각자 헤어져서 이렇게 이제 각자의 길을 떠돌죠. 그렇게 떠돌다가 이제 근데 계속 이제 그 조르바가 엽서를 보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엽서가 마지막에 시베리아에 가서 나 드디어 결혼했어. 그것도 굉장히 어린 여자랑 60대 노인이. 근데 왜 결혼을 했을까요, 갑자기? 이 자유인이? 너무 추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너무 추워서 일단 어느 집에 그냥 장기 투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리틀 조르바를 낳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 이 두목한테 어떤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어느 해안가에 있는데 조르바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 오장육부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조르바와 만나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이야기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세포들도 계속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병으로 만들지 약으로 만들지를 의논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막 참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어떤 예감이냐면 이걸 다 토해내면 조르바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아요. 절대 쓰지 않겠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주일인가를 미친 듯이 그 조르바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쓰고 그 원고를 이렇게 안고 해변가의 석양에 있는데 마치 아이를 낳은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르바의 영혼이 지금 육신이 된 거예요. 이 책으로. 예, 책은 그런 정신의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이제 엽서가 도착해요. 이제 조르바의 거의 유언에 가까운. 그거를 이제 보는 순간, 이제 조르바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교감을 한 거죠. 네. 부처님이 입적을 하고 나면 부처님의 몸은 사라지는데 그 부처님이 남긴 말이 불경으로 이렇게 옮겨지듯이. 그래서 이제 그때 50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 옮겨놓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르바의 이 삶이 이 두목의 글쓰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 글이 조르바의 육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품 전체 여행이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하나의 축이고, 이 작품은 조르바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순례를 했고, 두목은 또 두목대로의 또 순례가 있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카잔차키스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은 이제 여기 처음에 여기로 이 사람의 이 여행은 지금 제가 잠깐 읽으면 아테네에서 파리, 크레타, 아토스산 해서 스위스, 그 다음에 베르사유, 독일, 그리스, 빈 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어디를 가냐면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메르스 같은 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독일로 가서 그 유명한 슈바이처가 임종을 받다고 하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객사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노벨상 후보가 될 만큼 대단한 작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그리스 뭐 하여튼 그런 국장 정도를 할 것 같은데 아테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 정교에서 파문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신의 모습, 이 범신론적인 이런 거는 정교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프란체스코 성인을 너무너무 연모한 그런 또 정말 그래서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걸 또 더 견딜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써서 파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테네로 가지 못하고 그냥 크레타 섬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리스인 조르바의 무대인 크레타 섬에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저기 뭐라고 할까, 이 역마살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적으로 너무 많은 이제 모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조르바는 몸으로 다 때웠던 것을. 그게 이제 하나가 뭐 민족주의를 거쳐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에도 참여했다가
그런데 프란체스코 성인을 또 존경해? 그러니까 또 극도의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이런 내면에 했다가 더 놀라운 건 불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 계속 불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붓다와 대결해서 내가 붓다를 넘어가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과부의 유혹을 참아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절은 사실 동서양이 막 충돌을 하면서 실제로 아직 그렇게 막 교류가 왕성하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동서양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융합을 하고 뭐 이제 통섭을 하고 하지만 이때는 굉장히 서로 어떤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제 특이하게도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도 동양 사상을 계속 탐구했다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바로 혁명과 구도를 함께 아우르고자 했던 그런 어떤 이 사람 나름의 이제 철학적 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를 끝없이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길이에서 뭐 결혼도 2번이나 하시고 뭐 하여튼 길이를 떠돌아다녀도 뭐 할 거는 다 합니다.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이분이 앓은 병 중에 그걸 뭐라 하더라? 성직자병인가 뭐런가 있어요. 그 도시를 떠돌다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럴 때 얼굴에 피부병이 생겨요. 그래서 도저히 이 안면 무슨 뭐라고 하죠? 안면 뭐라고 하던데 그런 질병을 알아요. 이게 성직자병이래요. 그러니까 여성과 사랑에 빠지려고 하면 얼굴이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못 지키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 돌아오는 기차를 탔는데 싹 나와버려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몸 안에 있는 무의식인 거죠. 예. 이 무의식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생명력인데 이 사람에게는 뭔가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어떤 영성을 이제 탐구해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영성을 탐구하면 사회 활동에는 별로 참여를 안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조국을 구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운동에는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여정기를 보면 정말 이런 여행 그리고 이런 지적 모색은 21세기에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21세기는 동서양이 다 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동양 사상, 서양 사상이 이제 막 섞이는 때입니다. 지금은 뭐 구별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문명적 조건이 됐죠. 이런 걸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길이를 떠돌면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그런 이제 여행을 이분은 아주 일찌감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로드 클래식 전체가 사실은 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길이의 존재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제 작품들인데 특히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와 이 카잔차키스는 정말 길이에서 삶을 탐구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작가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 사람의 이제 묘비명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묘비명인데 이제 사실 어떤 묘비명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묘비명 중에 아주 재밌는 거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뭔지 모르세요? 버나드 쇼가 남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묘비명이에요. 근데 제가 본 묘비명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건 작가가 사드인데 사드 아시죠? 사디즘의 그 사드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단편 소설을 뛰어나게 썼어요.
근데 그 소설 중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이 이제 죽으면서 남긴 그 묘비명이 살았노라 이 딱 네 글자예요. 그게 아주 강렬한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공부하는 게 조선 후기의 연암하고 이제 다산인데 연암 선생은 이제 깨끗이 목욕시켜달라 이게 유언이셨어요. 그리고 묘비명이 없어요.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자참묘지명을 50페이지쯤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할 말이 많구나. 너무 억울한 게 많고 너무나 할 말까 그걸 다 이제 밝혀내요. 다. 예. 그래서 정말 다산 콜센터를 운영하실 만합니다. 진짜. 예, 이 세상에 모르는 건 다 물어봐야 돼. 본인이 아는 걸 다 밝혀내요. 근데 자참묘지명을 쓰시고도 한 15년, 14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실 줄 알고 썼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14년 전에 쓴 그대로 그냥 하라고. 그게 유언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묘비명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죠. 근데 이제 이 묘비명이 제가 보면 저한테는 가장 강렬한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거. 그러니까 두려움과 충동에서 해방이 될 때 인간이 비로소 자유에 도달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게 그리스인 조르바 전체의 여행을 이렇게 키워드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았네요. 저는 시간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감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얘기는. 예,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는 그리스인이라는 말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그리스라고 하는 그 무슨 이제 국가나 뭐 이런 민족 이런 거라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라는 이 자연과 교감했을 때 조르바 같은 인간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한국인 누구라고 말을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뭐 문명이나 뭐 아니면 이제 뭐 한국의 기량이나 뭐 등등이 있는데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캐릭터. 그래서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크레타 섬과 그 크레타 섬에서 만나는 이 자연들과의 끊임없는 이제 교감이 계속 이제 작품에 나오죠. 굉장히 시적이고 굉장히 아주 뛰어난 잠언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여기. 예, 질문해 주세요. 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둥이 하면은 카사노바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카사노바와 조르바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되게 궁금하시죠? 특히 중년 남성들은 그 어떻게 하면 그런 기술을 터득할까?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조르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르바도 그렇고 뭐 카사노바도 그렇고 우리가 일단 이제 이렇게 많은 여성을 사랑을 한다는 건 그거는 일단 신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제가 이제 동의보감을 배워서 이렇게 보면 남녀가 이렇게 끌리는 거는 그냥 뭐 하룻밤에 뭐 이런 그게 아닌 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게 몸에서 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신호가 주고받아져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평생 동안 사실 깊은 인연을 맺는 게 뭐 그렇게 많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조르바나 뭐 카사노바처럼 정말 가는 데마다 바로바로 이런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이야기가 쏟아진다. 이거는 몸 전체의 유연성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사실 그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멋있고 뭐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몸이 유연한 거예요. 몸이 정말 유연해서 어떤 사람하고도 금방 친화력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게 이성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이 사물과 노동과 이 모든 걸 대하는 태도에도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이런 사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의 이제 도의 경지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사랑하는데 쾌락에 끄달리지 않고 사랑하는데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면 현대인들은 납득을 못합니다. 재미도 쾌락도 없고 소유도 못하는 사랑을 뭐 때문에 하냐고. 그거는 사랑의 정말 진면목을 잘 모르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사랑의 관계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쾌락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우정으로 이거를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말 어떤 고도의 수행과 수련 그런 거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냥 이제 뭐 바람을 막 피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죠. 됐나요? 그러니까 로드 크래식의 로드는 길이죠. 길인데 인생도 길이잖아요. 생로병사의 길을 밟아가는 것이지 어디서 이렇게 딱 머무르고 정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생도 길이다.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길로 표현되죠. 나는 이런 길로 살아가겠다. 일종의 뭐 지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길이면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길. 그래서 동양에서는 길도자, 도로 모든 걸 표현하죠. 도이기도 한, 그러니까 길 위에서 길을 찾는다. 이건 뭐냐? 로드에서 길 위에서 이런 길 위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도를 구현하는 거. 그게 제가 로드 크래식을 길 위에서 길 찾기라고 이름 붙인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